자, 얘들아, 안녕. 우리가 벌써 이순원의 19세 소년이라는 장편 소설이자 성장 소설을 가지고 수업을 한지 벌써 세 번째 시간이 됐어요. 그렇죠. 저번 시간에 이 두 번째 단락까지 했어. 23페이지 10줄까지 해가지고 나와 아버지가 뭘 가지고 갈등을 벌이는 일까지 했었죠. 그렇죠. 농사 짓기에 대한 고집과 허락하지 않는 아버지와의 아버지와 정수와의 갈등을 했었어요. 이야기해 봤었어요. 오늘은 세 번째 단락을 들어갈 건데, 세 번째 단락은 선생님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두 번, 세 번 읽어와라 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처음 세 번째 단락 전체가 다 어려운 건 아니고, 처음 들어가는 부분 13째 줄부터 25째, 28째 줄? 그 정도까지 살짝 예를 들어 놓은 거하고 낱말뜻 풀이를 해 놓은 거하고 혼란스러울 수 있어서 선생님이 더 읽어와라 라고 했는데 설명을 자세히 해줄 테니까 듣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질문을 하도록 하세요. 자, 11째 줄 세 번째 단락 들어가도록 한다. 저 앞단락에서 나와 아버지는 길고 긴 줄달리기를 했죠. 근데 결국 나는 그의 겨울 끝에 갈 수가 있었다. 어디로? 대관령으로. 이때 그 겨울은 몇 살 때 겨울이야? 내가 지금 갈등을 했던 게 몇 살이었어? 17살이었어요. 내가 대관령으로 갈 수 있었다라는 건 뭘 한다라는 거야? 그렇죠. 아버지가 허락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얘들아, 서른이 넘어서 대관령으로 간 건 17살 때였지. 서른이 넘어서는 뭘 했냐면 농사와는 전혀 다른 길로 들어섰대요. 이건 뭐야? 뭘 했다라는 거예요? 농사를 짓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 소설가가 됐어요. 그 소설가가 된 서른이 넘었을 때 질문을 받았대. 야, 너 농사에 어떤 것이 좋아서 그렇게 어릴 때부터 농사를 짓고 싶어 했어? 그때 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 얘들아, 이거 대답했을 때 나 지금 농사꾼이 아니에요. 그때 나는 매력을 느꼈다기보다, 물론 안 느낀 건 아니야. 근데 농사를 짓는 가장 큰 이유는 매력 때문이 아니라 어른이 되고 싶어서 농사를 짓기로 했대요. 얘들아, 중요한 거 나왔어. 어른이 되고 싶어서 농사를 짓기로 했다라는 거야. 내가 17살 때 생각했을 때는 농사만이 나를 어른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대. 19째 줄. 그게 농사를 짓는 것이 어른이 되는 유일한 길이었다라고 했어요. 됐어요? 자, 20째 줄. 그리고 나는, 자, 잘 들어. 어른이 17살 때 내가 생각했을 때 어른이 되는 유일한 길은 뭐야? 농사 짓는 거야. 그 다음에 조건은 뭐야? 어른의 조건. 경제권을 가진 사람이야. 자, 어른이 되는 가장 빠른 길은 뭐 짓는 거? 농사 짓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을 어른이라고 그래? 경제권이 있는 사람. 여기까지 됐죠? 내 이야기가 나와. 겨울이 되면 어느 집 사랑이나 뒷방에서 화투를 칠 때가 있다. 그때에도, 자, 여기 잘 들어 얘들아.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아이 같은 어른. 경제권을 가졌어. 그러면 아이 같은 어른일지라도 판에 낄 수가 있어. 뭐만 있으면, 경제권만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아이 같아도 판에 낄 수가 있어. 얘들아, 이해됐죠? 그 다음에 봐봐. 그 다음에 어른 같은 아이, 여기에다가 하나를 추가해야 돼. 경제권이 없는 어른 같은 아이는 그 판에 낄 수가 없었다. 자, 경제권이 없으면 아무리 어른스러워도 판에 낄 수가 없어. 경제권이 있으면 아이 같아도 어때? 판에 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보자. 형과 내가 그랬다. 대관령에 올라가 있는 동안 나는 어른들과 당당하게 화투를 칠 수가 있어.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경제권이 있었기 때문에. 형은 군대를 갔다 오고 학교를 다녀도 그 화투판에 낄 수가 없어. 왜? 집에서 돈을 가는 아이야. 어른 같은 아이야. 경제권이 없는 어른 같은 아이. 알겠죠? 그래서 어른이 아니야. 경제권이 없기 때문에. 이해됐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 경제권이 있으면 어른이고 경제권이 없으면 뭐라고? 아이다. 내 생각이야. 이건 내 생각. 자, 오른쪽 봐봐, 얘들아. 내가 생각하는 아이 같은 어른과 어른 같은 아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자, 아이 같은 어른은 뭐야? 아이 같은 어른. 나이가 들었어도 돈을 벌지 못해 무엇이 없는 사람? 경제권이 없는 사람. 이해됐죠? 그 다음에 어른 같은 아이는 뭐야? 나이가 어리더라도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해됐죠? 자, 여기에서는 요 뜻이야. 여기에서는 얘들아 이해됐지? 근데 여기로 오면은 예시가 살짝 달라져. 요거 바른 뜻은 이거야. 자, 다시 아이 같은 어른은 뭐야? 아이 같은 어른. 나이가 들었어도 돈을 벌지 못해 경제권을 가지지 못한 사람. 그 다음에 어른 같은 아이는 나이가 어려. 근데 경제권이 있어. 그러니까 아이지만 뭐 같다라는 거야? 어른 같다라는 거지. 얘들아, 여기 이 개념은 이해됐지? 근데 요리 와봐, 요리. 지문으로 와봐, 교과서 내용으로. 자, 여기에서는 뭐냐면 자기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아이 같은 어른. 자, 자기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아이 같은 어른. 그러니까 철이 없어. 철이 없어. 나이만 어른이야. 그래서 아이 같은 어른이야. 그치만 뭐가 있어? 자기 경제권이 있어. 그럼 이건 뭐야? 경제권이 있으니까 화투판에 끼는 거죠. 그쵸? 근데 경제권이 없어. 우리 형처럼. 그러면 무엇 같은 아이일 뿐이야. 어른 같은 아이일 뿐이라는 거죠. 자, 얘들 여기에서 지금 대입하는 요 단어하고 어른 같은 아이와 아이 같은 어른하고 그냥 요거 개념 자체하고 별도로 생각을 해야 돼. 이해됐죠? 자, 아이 같은 어른, 어른 같은 아이 이야기 됐죠? 여기에서는 이게 들어가. 자,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아이 같은 어른. 그리고 경제권이 없는 무엇 같은 아이, 어른 같은 아이. 여기에서는 예시가 들어갔기 때문에 요 개념하고 살짝 헷갈릴 수 있는데 요거 별도로 따로 요거 따로 그렇게 알아두도록 하세요. 자, 이해됐지? 이해가 안 되면 댓글로 남겨놓으면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 자, 이제 빨리빨리 나가도록 할게요. 그것이 농경사회에서의 어떤 것이 요렇게 해석하는 것이 농경사회에서의 아이와 어른의 구분이었다. 여기 봐봐. 형은 경제권이 없으니까 뭐고? 아이이고 나는 경제권이 있어. 그럼 뭐야? 어른이야. 그래서 형한테 나는 늘 무슨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잖아. 공부에 대해서. 근데 이 부분에서 형에 대한 자부심이 드러나 있어요. 나는 형보다 어른이야 라는 자부심. 자, 형과 나를 어른이다 아이다 라고 가르는 기준이 이 사람은 뭐였어요? 그렇죠. 경제권이었죠. 그래서 나는 하루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다. 마음대로 화투를 치고 싶어서 어른이 되고 싶은 게 아니라 경제권을 가지고 싶은 어른이 되고 싶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 또 나오잖아. 어른 같은, 어딨어? 어른 같은 아이. 여기, 여기 몇째 줄이니? 농사만이 그렇게 해줄 수 있었다.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아이 같은 어른, 그 다음에 경제권, 어른 같은 아이, 여기에서는 경제권이 없는 어른 같은 아이. 요 개념이 여기에서 또 한 번 나와. 자, 그런 어른이라고 그랬어. 어떤 어른? 몸은 아이인데 경제권이 있어서 어른이 되는 그런 어른이 되고 싶었다. 이해됐어, 얘들아? 만약 내가 그때 당시 우리 집에서 장사를 했다면 나는 어른이 되는 길로 뭘 선택했을 것 같아? 장사를 선택했겠죠. 그러나 17살 때까지 우리 집에서 내가 배운 건 뭐밖에 없어? 농사밖에 없어. 그래서 요 나이 때 나는 농사를 선택한 거야. 내가 보고 배운 것이 농사였고, 농사를 지어서 경제권을 가지면 어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농사가 좋아 환장을 했던 것이 아니라, 자, 뭐가 되고 싶어서? 어른이 되고 싶어서 경제권을 가진 무엇 같은,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아이 같은 어른이 되면 뭐에 낄 수 있어? 화투판에 낄 수가 있죠. 그렇게 되고 싶어 했다라는 거죠. 비록 몸은 고되고 힘들다 하더라도 나는 농사밖에 짓고 싶은 게, 농사를 짓고 싶었어. 왜? 그 길이 바로 내겐 농사였어. 어떤 길이? 어른이 되는 길이. 그래서 내가 농사를 선택한 이유가 나왔어. 왜? 경제권을 가진 어른이 되기 위해서. 됐어요? 자, 나 대신 학교에 다녀온 아버지는 허락하기에 앞서 농사를 짓고 싶으면 강릉에서 집안의 농사를 도맡아 지으라고 했다. 우리 집에 강릉이니까 우리 집에 농사를 지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나는 참 이 사람 고집사에 대관령으로 가서 고냉지 채소를 하고 싶다고 했다. 왜 굳이? 집에 있는데, 우리 집에 농사 있는데. 자, 중요한 거 나왔어, 얘들아. 11째 줄. 집안의 농사는 내가 그것을 도맡아 짓더라도 아버지 것이 돼 내 것이 아니야. 내 경제권이 없어. 우리 집 농사를 지으면. 이해됐어요? 자, 11째 줄부터 13째 줄까지 집안의 농사는 에서부터 내 농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는 어떤 내용이야? 내가 농사를 짓더라도 우리 집 농사가 아니라 대관령에 가서 누구 농사를 짓고 싶은 거야? 내 농사를 짓고 싶은 거죠. 거기에서 이 사람이 굉장히 자립적이고 주체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무슨 태도? 자립적이고 주체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해됐죠, 얘들아? 자, 아버지는 2가지 약속을 하라고 했다. 아버지의 2가지 약속이 나와. 첫 번째 약속은 내가 만약 대관령에 올라가 짓는 농사가 실패하면 학교로 다시 갈 거. 자, 아버지의 요구 첫 번째야. 여기 15째 줄 나왔어요. 나는 대답했어요. 2번째 약속은 뭐야? 무엇을 읽을 것? 책을 읽을 것. 자, 그것도 나는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다. 얘들아, 아버지가 농사일을 허락했죠. 그리고 몇 가지 약속을 제시했어? 2가지 약속을 제시했어요. 궁금하지 않냐? 그냥 쿨하게 어차피 보내주실 거 그래 가 라고 했으면 좋으셨을 텐데 이렇게 2가지 요구 조건을 약속으로 지키라고 했어. 왜 그럴까? 첫 번째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차피 아들을 농사짓기로 허락을 하셨죠. 그러면 제대로 하길 바라시겠어? 아무렇게나 하길 바라시겠어? 그렇죠. 아들이 자신의 길을 찾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왜 2가지 약속을 조건으로 제시했다고? 첫째가 뭐라고? 아들이
자신의 길을 찾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라셨다라는 거야. 이해됐죠? 자, 두 번째는 뭐야?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아들이 실제로 농사를 지어 봄으로써 뭐라고? 아들이 실제로 농사를 지어 봄으로써 아들이 원하고 있는 것이 확실한지 확인해 보고, 자, 뭐라고? 자신이 원하는 것인지 확인해 보고 아들의 길을 찾기 위한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야. 자, 두 번째 약속한 의도가 뭐냐? 실제로 농사를 지어봄으로써 아들이 원하는 것인지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아들이 그 길을 찾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너 책을 읽어라 라고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한 거야. 얘들아, 이해됐죠? 자, 어쨌든 나는 성공을 했어. 그리고 아버지께서 22째 줄, 너 첫째 농사를 성공한다 하지라도 두 번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집으로 내려와라 라고 했어. 아버지가 호락호락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만 성공한다고 해도 그건 좋은 것이 아니다. 내려와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 라고 했어. 자, 그 다음에 얘들아, 몇째 줄이야? 어쩌면 24째 줄부터 31째 줄. 선생님도 이 대사, 아버지의 대사를 보면서 아버지가 굉장히 멋있는 분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 여기 요 부분에서는 아버지의 가치관, 공부에 대한 아버지의 생각을 알 수가 있어요. 어쩌면 이게 네 학업의 마지막일지 모른다. 나중에 커보면 알 것이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얘들아, 공부를 많이 한 사람과 적게 한 사람의 차이는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데, 잘한 사람과 못한 사람의 차이도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데, 그렇지만 책을 많이 읽은 사람과 적게 읽은 사람의 차이는 몇 마디 얘기만 나눠봐도 금방 눈에 보인다. 자, 아버지의 생각. 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 네가 대관령에 가서 농사를 짓든 뭘 하든 아버지가 보내준 책만 제대로 챙겨 읽는다면 공부를 놓는다 해도 무식하다라는 소리를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떤 기본이 되는 것, 이 기본이 되는 것을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많이 한다, 적게 한다, 그것이 어떤 근본이 되는 것, 사람을 판단하는 기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책을 많이 읽느냐, 책을 적게 읽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야. 얘들아, 이해됐죠? 자, 일단 요 부분에서 요 24페이지 배운 것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 내가 대관령에 가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이유는 뭐야? 자기 경제권을 가진 어른이 되기 위해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집안에서 벗어나 몇째 줄에 나와 있어 얘들아? 10째 줄, 11째 줄, 12째 줄에 나와 있죠. 독립적으로 내 경제의 농사를 짓기 위해서야. 내가 대관령에 간 이유는, 대관령에 가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것은, 자, 자기 경제권을 가진 어른이 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독립적으로 내 경제의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쵸? 그 다음에 아버지가 농사일을 허락하신 대신 두 가지 약속으로 제시한 게 있죠.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역시 크게 두 가지로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어요. 됐죠?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한다. 25페이지. 네, 명심할게요. 너도 이 다음에 자식 키워봐라. 부모가 돼서 이렇게 하기 쉬운지, 학교 다니기 싫다고
제 손으로 자기 손으로 책에 불을 지르긴 했다만 정수가 그렇게 했었죠. 지금은 그렇다 할지라도 나중에라도 네가 네 갈 길을 잘 찾아갈 거라는 걸 아버지가 믿기 때문에 보내는 거야. 반대는 처음에 했었지만 아버지는 정수를 믿고 있어. 학문이든 뭐든 세상 살면서 한두 해 무얼 늦게 시작한다고 해서 마지막 서는 자리까지 뒤처지는 건 아니야. 얘들아, 멋있지 않냐? 공부든 다른 것이든 세상 살아가며 한두 해 무얼 다른 사람보다 늦게 시작한다고 해서 마지막 우리가 인생을 살아갔을 때 그때도 마지막 꼴찌에 있는 건 아니라라는 거야. 아들에 대한 믿음과 긴 안목으로 삶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태도가 드러나고 있어요, 얘들아. 지금 당장 눈앞의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멀리, 삶을 멀리 내려다보는 긴 안목으로 바라보는 아버지의 멋지신 태도가 드러나 있어요. 자, 이 말이 무엇인지 늘 생각하렴. 그래서 선생님도 언니들한테 그렇게 말하지. 성적이 안 나와서 대학을 포기한 언니들이 몇 명 있었어. 그럴 때 지금 당장 네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야. 이 성적에 맞춰서 일단 대학을 들어가서 거기에서 1등이 돼. 네가 지금 여기 꼴등의 자리에 있다고 그래서 대학 가서서 꼴등이 되는 건 아니고 사회에 나가서 꼴등이 되는 건 아니야. 선생님이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 아버지도 역시 그렇게 인생을 멀리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셨어. 전에 상고로 진학할 때도 똑같이 아버지가 말씀하셨었어. 이 말씀을. 그런데 그때는 뜻도 모르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했어. 그때는 뜻을 몰랐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다라는 말이 나왔어. 하지만 이번에는 어쨌다? 가만히 앉아 있었다. 아버지께서 요 말씀을 똑같이 그 고등학교 지나갈 때도 그렇고 요 때도 그랬는데 그때는 고맙습니다라고 말했는데 지금은 아무 말도 안 했어. 왜 그랬어? 여기에 답이 나왔어. 그때는 뜻도 모르고 라고 했기 때문에 했어. 자, 뜻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오히려 대답하기가 쉬웠대. 정수는. 근데 지금은 요 말 뜻을 알기 때문에 대답이 섣불리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내가 이번에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던 까닭은 무엇인가? 이전에는 아버지 말씀에 담긴 의미를 다 깨닫지 못하고 고맙습니다 라고 했어. 그러나 이번에는 아버지가 진심으로 나를 믿어주기 때문에 쉽지 않은 허락을 해주셨음을 내가 알았어. 이제는 아버지의 진심을 알았어. 나를 믿어주시면서 이렇게 쉽지는 않지만 허락을 해주셨구나. 이걸 깨닫고 아버지의 진심 어린 조언을 묵묵히 듣고 있었던 거야.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진심 어린 조언을 묵묵히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다시 저번에 첫 번째 요 이야기를 하셨을 때는 아버지 말씀에 담긴 의미를 다 깨닫지 못했어. 그래서 고맙다고 대답을 했어. 그런데 이번에는 진심으로 아버지가 나를 믿으셨기 때문에 쉽지 않은 허락을 해주셨다라는 걸 내가 알아. 나를 믿고 쉽진 않으시지만 허락을 해주셨구나. 그걸 내가 마음속으로 너무 크게 느끼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고맙습니다 이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얘들아 이해됐지? 자, 그리고 석중이 집에 가서 잠자고 필요한 거 넣었으니까 갖다 두고 해돋이는 네 앞으로 넘겨받으면서 다른 사람 주지 말고 석중이 아저씨의 땅을 받아서 집도 네가 쓸 거라고 얘기해 뒀어. 아버지는 뒤에서 묵묵히 자식을 뒷바라지 해주시고 계셔. 그 다음에 13째 줄 봐봐. 농사 자금은 지금 돈도 없지만 이따 해도 한꺼번에 주지 않겠다.
필요할 때마다 타서 써라. 봄이 되어서 올라가면 그때는 조금 여윳돈을 주겠다. 아버지가 굉장히 참 멋지신 분이야, 얘들아. 아들을 믿어주시면서도 아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적당히 그렇게 하겠어요. 허락을 받은 것만으로도 금방 어른이 되고 하늘을 날 것 같은 기분이었다. 자, 여기까지가 얘들아, 아버지가 농사를 짓도록 허락하신 세 번째 단락이 되겠어요. 자, 됐어. 세 번째 단락이 좀 설명이 길기 때문에 오늘은 세 번째 그 단락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로 가도록 하겠어요. 자, 요 부분들 이제 정리를 해보자. 나와 아버지의 갈등이 해소됐어, 안 됐어? 됐죠? 자, 일단 나의 주장은 뭐야? 학교를 그만두고 빨리 농사를 짓겠다죠. 아버지는 뭐야? 그 나이 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둘이 갈등을 겪어요. 근데 아버지가 허락을 하셨죠. 그래서 갈등이 해소됐죠. 근데 허락을 할 때 그냥 하지 않으셨어요. 조건을 두고 하셨어요. 몇 가지 조건? 두 가지 조건을 두고 하셨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어요. 얘들아, 신경숙의 리진이라는 소설을 보면 리진이라는 궁녀가 있어요. 이 궁녀가 소설 속에서 프랑스에서 온 외교관과 결혼을 해서 프랑스로 떠나가게 돼요. 그때 명성황후가, 이건 소설 속에서 하는 얘기야. 이 리진이라는 궁녀에게 이런 말을 해요. 이름의 주인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그 이름의 느낌이 생기는 거다. 사람들이 내 이름을 부를 때면 은혜의 마음이 일어나도록 아름답게 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선생님 이름을 부를 때 이진선 짜증나 이게 아니라 이진선 선생님 참 열심히 하셨어. 우리를 위해 주셨어.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선생님은 소망이야. 너희들이 선생님 이름을 부를 때 그런 느낌이 일어나는 것처럼 선생님도 우리 남원서진여자고등학교 2학년 너무 괜찮아. 너무 멋져. 예의도 있고 참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들이야. 이런 느낌이 아직까지는 유지되고 있어. 우리 마지막까지 서로의 이름을 부를 때 서로를 향한 은혜의 마음이 일어나도록 열심히 하자꾸나. 오늘 너무 애썼다. 다음 시간